생방송 애국 전선.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낚시할 건가? 저 위에 날쌘 칼이 비키는 곳에 이 길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박대전을 44일 앞둔 11월 5일 저녁 5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잘하더만. 이 긴장하거나 의식하지 말고. 연장하면 500원. 연장해요. 연장해요. 연장하면 500원. 괜찮다. 괜찮네. 저 눈빛 좋다, 눈빛. 야, 얼굴이 나가야 돼. 우리도 비디오로 가야 돼, 이제. 연장해요. 아, 나 비주얼 된다고. 욕심내기는 욕심낸다. 네. 연장하면 500원. 예. 네. 편입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요?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반갑습니다.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네, 5명의 애국 독수리라고 하는데 항상 5명의 애국 독수리가 만나기가 정말 어렵네요. 뺀질이가 있어요. 대선이잖아, 대선. 다들 바쁘셔가지고. 이해해. 지난주 못 오셨던 덕인 선배님은 오셨고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우님께서 또 못 나오셨어요. 나 깜짝 놀랐네. 하느님이라 그랬어요. 하느님이래요. 하느님. 네네. 대신에 우리 막강 오늘 게스트. 그죠. 한우님을 아예 이제 뭐 빼버릴 수도 있을 것 빼라. 네.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건가요? 아, 진짜 뺄까? 괜찮다. 우리는 여성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여성 할당이 좀 필요하긴 하네요. 네, 막강 게스트 오늘 출연하셨어요.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분이 또 제가 잘 아는데요. 극강 입담이 이빨. 장난 아니거든요. 최한웅님 바짝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 네. 오늘 근데 이분을 부른 이유가 또 있잖아요. 이유가 있죠. 한우 형님 캐릭터도 그냥 갖고 있어요. 그래요? 뭐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아니, 아무 생각 말고 뭔지 아실 필요도 없고 억울합니다. 이거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아, 억울하다. 아, 네. 뭐 투표권이 있으신가? 살았어요? 아직? 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네. 제가 집행유예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언제까지?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언제까지? 총선 때 한 거예요. 제가 집행유예가 아직 3년 남았어요. 예. 총 4년이었거든요. 총선 때는 하셨고. 예, 근데 그때도 집행유예 기간인데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없어질까봐 확인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투표소에 가서 이름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그러면 거고. 오늘 방송하고 나서 바로 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 그렇진 아니, 않아.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듣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우 형님 긴장하셔야 돼. 이런 분이에요. 네. 전문가의 식견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긴장하셔야 돼. 최한웅 님이 솔직히 그런 걸로 밀었거든요. 뭐 투표권 없고 뭐 이런 거 막 밀면서. 니네 소장 좀 빵에가 받아왔다. 봤어. 아, 그치. 판결문 좀 아, 받아봤어요. 그렇죠. 네.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발명이 많으시네. 저는 최근에 받아봤죠, 최근에. 저 교체. 따끈따끈한. 그러니까 이 자기만 흰장갑 끼고 택을 내려본 입장이다라는 걸로. 그렇죠. 아, 형님 너무 오래 상당히 가셨어. 우월해. 그런데 집행유예 받으신 다음에 조금 최근은 따끈따끈한 게 없거든. 시들해. 다 몇 년 전 이제 국보 이런 거라서. 꽤 오래전 얘기죠. 우리 또 윤익 대표님 또 각종 집회 및 시위 최근에 연루된 거 2008년부터 저한테 제일 우편물이 많이 보내주는 데가 법원이에요. 카드 고지서도 안 되는데 법원에서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 세금을 많이 쓰고 계신 분이구만요, 그렇죠. 이분이. 저한테 많이 쓰고 있죠, 법원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앞으로. 그럼 되겠네. 우리 최한우 형님 긴장하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이 윤희숙 대표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건가요? 아까 했잖아요. 오늘 저는 주제가 왜 윤희숙님인지 약간 의아했어요. 도착해서 스튜디오에. 오늘 우리가 토론해야 될 논제는 굉장히 지금 첨예한 게 오늘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싸이와 윤아가 불륜이라는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2시간 동안 토론을 해야 되는데 왜 윤희숙 님이 오셨지? 그러면서 나는
아니,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아, 이분이 네. 연예계에 대해서 요새 좀 연구하셨나? 그러면서. 그래요. 진짜 불륜인가요, 둘은? 궁금해요. 500원. 궁금한 재미였구나. 이거 밀어야 되겠다. 아니, 나는 왜요? 궁금이고 뭐고 일고의 가치가 없어. 우리 티파니의 자매님들이 자매님. 그럴 턱이 없는 거거든. 저제. 옛날에 나는 MBC에서 저 인터뷰 요청이 와서 예. 이게 뭐 이 연예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고 딱 나갔더니 기자가 물어본 게 뭐냐면 이 MBC 에브리원이라는 케이블 프로그램 예, 예. 나왔다고 해서 지금 대만의 이 여러 언론 매체에서 소녀시대가 대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루머가 아이고. 퍼졌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평론가로서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녀시대는 그럴 소녀시대가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이 거품 물고 나와서 방송에 나갔던 네. 적이 있죠. 네. 이게- 사심을 가득 담아. 이게 그 홍콩 매체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 그렇죠. 대만 매체를 받아 썼는지 지들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만 애들이 종종 그런단 말이지. 근데 보니까 홍콩하고 대만 쪽 매체들이 전부 다 조중동스러워요. 그러니까 극우 신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정적이고.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소설을 쓰는구나. 야, 요즘에 그 황상민 교수 얘기 보세요. 나는 지금 헤드라인 보기가 눈이 민망해, 진짜. 생식기 발언 나오고만. 예전에 그 저기 WTO 할 때 홍콩에 우리나라 농민들 한 1000명 정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매체들 보도 나온 거 보니까 한국 농민 홍콩 습격 뭐 이렇게 홍콩 상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막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아요. 카피를 그렇게 뽑는구나. 한자라서 또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만만치가 않은 게 좋아요. 뭐 이 황상민 생식기 뭐 이런 거 빼고 예. 오늘은 또 뭐가 아침부터 떴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그 뉴스부터 보잖아요. 낸실행 신음 퍼포먼스 뭐 떠가지고 일요일부터 나왔죠. 일요일부터. 뭐지? 그러고 클릭해서 봤더니 뭐 여자들은 모르는데 남자들은 그런 거 알겠어. 뉴스를 안 보는 거지. 예, 그래서 검색어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검색어에 그래서 티파니가 내용을 종종 보니까 오니까. 직업적으로. 낸실행이 요즘에 이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 되게 유명한 버자이너 모놀로그라고 그 이브 앤슬러 여사가 미국에서 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화제가 됐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공연을 매해 하고 있는데 네. 모노드라마로도 하고 3인극으로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출연한 분들만 해도 연극 배우들이 빵빵해요. 내가 직접 만난 분은 이 예지원 씨가 그 연극을 이제 했는데 연극의 내용은 매우 외설스럽고 음란스러워 보이지만 일견 전체를 다 보고 나면 이게 굉장히 여성성에 대한 정말 이 우리 사회의 폐단을 꼬집는 얘기거든요. 예. 굉장히 좋은 네, 이 네. 여성극의 고전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낸실행이 연기를 하는 거지. 아. 그 이후로 우리의 또 보수 신문들이 얼마나 이 가십거리로 좋아요. 거기서 보면 딱 한 씬 이렇게 러브러브 할 때 그 신음소리를 막 여러 나라 버전으로 예. 이렇게 실현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낸실행이 신음소리를 뭐 강의하면서 뭐 온갖 여러 가지 눈 뜨고 볼 수 없는 짓거리를 했다. 그 대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하철에서 왜 그랬을까? 난 그게 좀 고민스러운데. 지하철에서 네. 뭐 제목 내용 이게 너무 거시기하다. 왜 해봐. 또 왜 꼬리를 내요? 궁금해요. 500원 줄게 해봐. 뭐야.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 신음 소리는 이래요. 아. 아리가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하철에서 이렇게 시민들 모아놓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대본 중에 연극의 일부인데 이제 그걸 이제 강연으로 포장돼 가지고 이제 낸실행이야 뭐 원래 애초부터 거리의 예술가인데 뭐. 그게 한번 이제 낸실행 신음 이렇게 쭉 한번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연극 대본을 들고 왜 벚꽃 찍었을까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선정성 논란에 불을 붙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버자이너 모놀로그는 야하거나 음란하지도 않고 그냥 굉장히 좋은 연극이에요. 제 생각에는 제가 요새 대학로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다 보니까 가을에 제 눈을 팍 파고드는 포스터는 교수와 여제자 쓰리? 교수와 여자자 쓰리. 너무 보고 싶어. 너무 진짜 보고 싶어. 보러 가세요. 심지어는 이 교수와 여제자 3의 여제자는 금발이야. 너무 보고 싶더라고 형님. 포스터를. 나타샤.
아, 나타샤의 기환이야? 나타샤. 아, 그래서? 러시아. 보러 가세요, 보러 가세요. 그냥 우리 현 기자가 문화부 기자니까 우리 둘이 몰래 보러 가자. 뭘 몰래 보러 가요? 두 분이서 보러 가셔가지고 인증샷이라도 남기세요. 아이, 그렇게 올려줘요. 부끄러워요. 몰래 보고 와서 그냥 둘이만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진짜 좀- 뼈댄다, 진짜 뼈대. 좀 그렇긴 해.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도자료 오는 게 주로 교수와 여제자 시리즈 1, 2, 3가 계속 오긴 해요. 뭐 세일즈 마케팅 엄청나게 하고 그런데 있으니까. 그거를 포스터를 대학로 벽에 붙여놓으니까 아이 참 포스터도 야해요? 당연하지. 포스터 완전 야하지. 아니한데 그걸 누가 보러 가.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거시기 하더라고 보니까 대학로 나 같은 지나가는데. 성인 군자가 그 포스터를 보고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공연 중에 이제 공연 중에 이렇게 뭐 실신하고 그 중년 남자들 보다가 이렇게 심장이 벌떡벌떡 해가지고 진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대요. 이제 왜냐면 앰뷸런스가 소극장이라 무대와의 아, 거리가 한 1~2m밖에 안 되잖아. 앰뷸런스가 막 와갖고 관객들 막 실어가지고 뉴스에서 본 거 같아요. 실어가고 그리고 그 어떤 또 중년의 아저씨는 이게 그 순간 정신을 잃은 거죠. 그래갖고 무대로 뛰어 올라가고 그런 것도 배우를 많아. 막 만졌대요. 그런 지금 경우가 덕인이 형 표정이 너무 보고 싶다는 표정이 아니 세 형님은 분이 이제 같이 가시나? 저는 같은 연극인으로서 분노하는 거죠. 그죠. 분이 같이 가시나? 그런 연극 때문에 저희는 또 장사가 또 안 됩니다. 자, 빨리 화제를 넘겨요. 왜냐하면 지난주 삥 뜯는 가족도 네. 우리가 15분 동안 뭐 진주 아줌마 교복 코스프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맞아. 그래서 아니 애국전선은 점점 애정전선이 돼서 에로전선. 에로전. 심지어는 요정마저 이제 욕망의 배출구를 외치고 있질 않나. 왜 저렇게 되지? 근데 그 화살이 다 나한테 와. 아 형님이 맞잖아요. 낸시랭으로 시작해서 그래요. 이렇게 교수 우리가 어제자 얘기하고. 망가진 이유는 석훈 기자가 문화부로 가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뭐예요? 누구 탓이에요? 정치부일 땐 괜찮았어. 말도 안 되는. 예. 오늘 이야기 좀 해봐야죠. 사실 뭐 낸실행 이런 것보다도요. 사실 지금 가장 화두는 우리 대선 앞두고 44일 남았잖아요. 이 투표 시간 연장 관련해서 가장 뜨겁게 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그렇죠. 전국에서요. 우리 지난 주말에 네네. 비 지난 엄청나게 주말에. 오는데 음. 그 폭우를 뚫고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여기 계십니다. 바로. 여기 계신 오늘 다른 모셨죠. 분. 네, 그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배우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뒤에서 조종 안 해요, 이분은. 대놓고 앞에서. 렌실행의 지하철 퍼포먼스의 만배쯤 되는 위력을 그럼요. 이 주말에 터트리신 그분. 그죠. 근데 매번 늘상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저도 갔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허구한 우리 그래 어디서 또 보셨는데요? 저는 이제 좀 중간 이후부터 이렇게 보고 아. 이렇게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고 네네. 그런 거 하는데 우리 아, 머스터드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 나왔는데 못 갔어요. 네, 못 머스타드라고 불러달래요. 머스타드. 머스터드 아니래요. 지난번에 강조하는데요. 지적받았는데. 머스타드 밴드. 네. 겨자. 겨자. 밴드 친구들. 잘하던데요? 잘해요. 애기들인데. 저는 그 잘해요. 보컬을 보면 네. 이 자꾸 커트 코베인이 연상이 아, 돼서 되게 그래요? 멋있어. 맞아. 멋있지. 좋았어요. 근데 기대했던 무슨 것보다. 짓을 하신 겁니까 주말에? 아니 배우 조정이라고 하시니까 떠오르는데 그날 누가 이렇게 행사 끝나고 우리 정리하고 저녁 촛불 하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초심님이라고 있어요. 초심? 네티즌 중에 예전에 닉네임 초심. 안티 이명박? EMP 카페 네. 거기 하시던 대표하시던 분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분이 오시더니 또 난 누가 이런 걸 하나 했더니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위장을. 근데 위장이 아니었음. 위장이 아니라 대놓고 했지, 대놓고. 무슨 우리 위장이야. 이제 청년연대랑 저희가 제안해서 여러 청년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연대해서. 네, 청년들이 투표 참여 행사 한번 해보자. 이제 뭐 이렇게 뭐 지난번 올해 사실 청년들 투표 참여 이런 게 되게 핫 이슈였잖아요. 올 네, 초에만 그렇죠, 해도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 정치 참여 중요하다 막 얘기는 했는데 총선 끝나고 또 쏙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선거 끝나고 보니까 그 수도권에는 20, 30대 투표율 높았는데 예. 지방은 또 아닌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청년들 투표율이 좀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전체 투표율도 올라가니까 이런 이제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좀 투표를 더 해볼까 해가지고 부흥회를 한번 해보자. 시청 광장에서 역시 왜 교주야. 종교를 좋아해. 아니 왜 맨날 농산물 박람회만 하냐? 청년들도 좀 놀 수 있게 광장을 좀 우리한테도 열어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광장에서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여러 단체들 찾아가면서 제안을 했죠. 예. 그래서 투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목은 페스티벌이었어요. 네, 그죠? 청년 투표 락 페스티벌. 투표 즐거울, 락 페스티벌. 즐거울 락 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낮에 한 2시부터 이제 부스 차려가지고 난장하고 4시부터 1시간 동안 이렇게
노는 콘서트를 했었죠. 그래서 회장님이 비 오는 때. 놀고 네. 싶었던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투표 시간 연장 줄다리기로 시작해서 그 콘서트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디 밴드들 공연하고 그다음에 청년들 공연하고 마지막에 했는데 우린 투표 스타일 춤추는 걸로. 그럼 말춤 그렇죠, 플래시몹으로 말춤. 예, 예. 끝나는 걸로. 지금부터 연장하러 가볼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장 들고 가볼까? 연장하러. 그럼 거기에 개사하셔서 예. 노래 되게 좋아요. 섹시레이디는 뭘로 개사하셨어요? 그건 그냥 기억이 해야죠. 안 그건 그냥 나는데? 섹시레이디야? 기억이 안 나는데. 섹시레이디는 바꾸면 안 돼. 근데 아무튼 뭐. 그렇지. 안무가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하는 건데. 아, 그런 뭐 어떻게 건가? 바꿔. 근데 다들 되게 잘 추더라고요. 춤, 그렇죠. 말춤. 그렇죠. 엄청 초대인 강남 거죠, 다들. 스타일의 열풍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연장 해서 스타일. 그리고 사전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각 단체별로 다양하게 했는데 그 미건스에서는 그 컵밥 예. 노량진 컵밥을 미건스의 2030 모임이 있어요. 아, 미건스 알죠, 내에도, 알죠. 예, 예.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노량진 컵밥을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투표 시간 연장하는데 원래 100억 든다고. 예. 그죠. 그래서 그거를 유권자 수로 나누면 300원이라는 거예요. 1인당. 그래서 컵밥을 300원에 판매를. 투표 시간 연장 기금 300원 내고 컵밥 드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한 300인분인가. 야, 멋지다. 나눠주고. 100억 그까이 거 우리가 주겠다 그렇죠, 그렇지. 이거잖아요. 사람들 10,000원도 낼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사실. 네. 그죠. 뭐 고행사 했었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저희 청년연대에서는 그 응답하라 대선 후보 해가지고 청년 발언대를 했어요. 되게 감동적이고 막 참가자들이 막 눈물도 나고 이랬는데 예. 그 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는 주차 요원 청년들이 나오고 또 뭐 비정규직 뭐 사서로 일하는 이제 청년들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런 걸 공연 뭐 뮤지컬 빨래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공연도 하고 뭐 나와서 발언도 하고 뭐 이렇게 정말 그리고 생생한 얘기를 공들여서 유세도 했어요. 마치 이 가상 유세에 내가 후보가? 대통령 후보라면 해서 어떤 청년들이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1219번 대선 자기 1219번 비호 1219번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뭐 이번에 뭐 청와대 페이스북 개설했다고 하던데 페이지 직접 댓글은 다시나요? 말했더니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청년들과 모두 카톡 친구를 맺겠습니다. 자고 났더니 카톡 2만 개 뭐 이렇게 자기가 다 감사할 수 있다고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나름 재밌네. 애니팡을 하기 위한 하트 2만 개. 하트가 2만 개씩 꽂혀 있어. 같은데. 근데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비가 와서 뭐 조금 고생을 하셨겠지만 네. 이게 고민은 뭐냐면 지난 총선의 통계 결과로 보면 네. 수도권의 청년들은 괜찮잖아요. 네, 네. 60% 이상 다 예, 투표를 예. 했는데 64% 가까이. 네.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떨어지는데 그렇죠. 이런 행사도 네. 예. 이게 주최한 분에게는 참 할 말은 아니지만 좀 순회 콘서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요런 행사를 지역에서도 다 하고 싶은데 사실 이번 행사하는데도 막 장소 빌리랴, 그렇죠. 돈 마련하랴, 뭐 섭외하랴 이런 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음. 과정도 좀 이게 뭐 어쨌든 좋은 의의로 참여하다 보니까 공연하는 분들도 뭐 잘 해주시고 참가 단체들도 막 십시일반 그 후원금도 막 좀씩 들어와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이 정도까지는 못하고 비슷하게 심폐소생쇼 이런 거 뭐 경남에서 우리 이제 경남 청년회에서 준비해가지고 투표 참여 이런 행사들 콘서트 같은 건 열고 그럼 저희가 방송 제목을 잘 잡은 게 맞네요. 그러니까 원자를 넣어야 되겠다. 연장 원하면 500원. 연장원하면 돈을 500원도 걷어서 좋지만 연장 원하면 500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으로 연장해요. 보면은 제가 두 개 통계를 봤는데 이 연장하는데 100억 든다. 예. 이건 지금 새누리 측의 얘기예요. 박근혜 얘기 박근혜. 어. 예, 성관이, 유신권. 그러니까 성관이? 가장 얘기예요? 가장 비싸게 잡아도 100억이라는 거예요. 또 정치학회 논문을 보면은 31억이라는 설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미니멈 30억에서 맥시멈 100억 사이 어디야. 예. 네. 그러면은 유권자 3천만 명을 비례로 보면 아까 컵밥 300원처럼 비싸봐야 두당 300원씩의 비용을 들이면 연장 가능하다는 얘기고 예. 최소한 또 한 100원만 비용이 만들어져도 한 뭐 2시간 연장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통계를 보고 되게 재밌었던 건 다른 분 얘기를 들었지만 이 재외교포 분들이 네. 예. 올 총선부터 투표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약 300만 명인데 실제로 거금을 들여서 투표를 이제 했는데 불편이 많았어요. 미국 전체 투표소가 2개인가밖에 없어서 그 넓은 나라에서
몇 시간씩 1박 2일로 가야 비행기 타고 투표하고 가고. 오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한 분들이 대상자 300만 명 중에 약 5만 명이래요. 아, 대단해요. 네. 그때 보면은 막 24시간 차로 가가지고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랬어요. 그게 주권 행사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있는 주권 행사니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시키는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약 두당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된 거예요. 워낙 뭐 먼 지역에 이 지구촌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이 조그만한 내국에 있는데 1인당 한 뭐 100원에서 300원의 비용을 추가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굳이 못 해주겠다. 100억이 드니까. 예를 들면 뭐 8시 이후에 투표하는 사람은 이제 500원 이렇게 내고 괜찮은데 저금통 마련해 주는 거예요. 투표했어요. 500원 500원 내고 투표하기. 투표. 우리 항상 괜찮네. 500원의 단가를 맞추는 거야. 500원. 괜찮네, 괜찮네. 500원 딱. 아, 원래는 300원인데 저희가 200원 더 드리는 거예요. 쓰시라고. 용돈 삼아. 그러니까 연장하면 500원. 어. 이게 맞는 거네. 연장하면 500원. 괜찮네. 수고하십니다. 500원. 500원. 괜찮다. 와, 아이디어 죽이는데요. 그 성관위에서 이렇게 깡통 들고 서 있어. 우리 저 허경환 씨 분장하고 꽃꽂이 분장. 500원 딱 넣어주면 춤 한 번만 추고 꽃꽂이 분장. 꽃꽂이. 나 꽃꽂이야. 선관위에서 예, 문제제기 들어오게. 아니 문재인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허경환 씨를 투표 현장 홍보대사화 그렇죠. 해야죠. 그런 거 해가지고. 괜찮다. 왜 유쾌하게 생각해야죠. 아니 근데 그 선관위가 100억이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처음에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2시간 연장하는데 100억 든다. 처음에 뭐 대충 뽑았을 거예요. 선관위 네. 보고였던 거예요. 음. 근데 나중에 100억이라고 해도 쪼개봤자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것조차 엄청 부풀려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보니까 뭐 30몇 억 든다. 중앙 선관위가 이것도 뭐 어떻게 선관위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새누리당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선거 간섭위원회. 그래서 선관위가 너무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음. 똑바로 계산 안 하냐 막 이러면서. 뻥만 치고. 14시간 투표하는데 4끼 먹는 걸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한 근데 거예요. 선관위 내부에서도 4끼 먹는 걸로 계산하고 엄청 선관위 내부에서도 이미 이 그 투표할 때 찍는 도장 마크를 보니까 8시로 돼 있더만요. 포스터가 그냥 그거던데. 그러니까 이게 일자로 안 해놓고 옆으로 딱 다리를 내놔서 맞아요. 시계에 딱 맞추니까 8시라고 자기네가 정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만들어 놓은 기호대로 해야지 시계판에. 아, 근데 진짜 미국에서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샌디. 네. 예, 그래서 미국 대선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래요. 특히 뉴욕이나 뉴저지주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너무 막심해서 여기 이제 뭐 투표를 하기 어렵지 않나 뭐 이러는데 어떻게든지 투표를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재난 지역임에도 이 불구하고. 군용 트럭들을 다 대기시켜서 투표소로 만들기도 하고 아예 텐트를 쳐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해가 특히 큰 뉴저지주 이런 데서는 아예 집을 떠나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해서 투표를 하도록 이동 투표, 예, 예. 원격 투표. 예, 그런 방안까지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분명히 국민의 참정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러고 노력을 보니까 하는 거죠.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하루에 딱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틀 하잖아요. 7일 날 결판이 난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 윤 대표님 나오셨는데 지금 롬니 지지이신 거죠? 공화당? 롬니. 왠지 얼굴이 공화당 같아. 롬니 학생이 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걔네 나라는 그 투표 자체도 사실 직접 선거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긴 간접성.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3.15 부정선거 이런 걸 안 겪어봐서 몰라. 이렇게 가능한 건 같아요. 막대 그냥. 네, 우리나라가 생각해봐요. 어디 재난 지역에 군용 트럭에 가서 천막을 치고 투표소를 설치를 해봐요. 그럼 곧바로 옛날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예? 하긴 그러네. 1번 찍어라잉?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군인들이 총 겨누고 있는 거예요. 군용 트럭이라고 하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1번이죠? 투표책 찍듯이 이런 거 하고. 아, 우리는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2년 전에는 전자투표 도입해보려고 맞아요. 저희가 노력 좀 해봤는데 전자투표가 진짜 실행이 되면 단말기 내에 투표 선거인단이 이제 모여있기 때문에 꼭 자기 지정된 투표소 가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 안에서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지. 서울 안에 있는 전자투표기에는 그 사람들 데이터베이스를 다 넣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하철역이든 홍대 입구든 회사 앞에든 어디서든 자기가 가서 뭐 가까운 곳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면 투표를 올라갈 텐데
이거 좀 하면 안 되냐. 저희가 그때도 정당에다 다 질의서 보내고 막 했었는데요. 정당들은 그 당시는 한나라당 빼고는 다 찬성했고. 한나라당 빼고. 네, 이게 한나라당 중요한 빼고는 다 거지. 찬성했고 다 뭐 지금이라도 시범적으로 지방선거에서만이라도 하자. 제가 뭐 몇 개라도 해보자 이런 질의에 호응이었어요. 다 대부분. 네. 한나라당 안 됐는데 의외의 복병은 진보 진영에서 안 된다. 못 믿는다. 이 정권 하에서는 못 한다. 된다. 아무리 성관이 놈들 테크놀로지도 못 못 믿는 믿는다.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전자투표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완벽할 수 없다. 1번하고 두 번째는 해킹의 우려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작의 우려도 네. 있다. 전자투표가 보이지 사실은 않는다. 이게 에디슨이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신청 다 해놨다더라고요 옛날에. 아, 근데 그래요? 아직도 도입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불신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외국에는 하는 데 꽤 있어요. 그 조사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완전 인터넷으로 열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도 없대요. 근데 사실 그래요. 예. 네, 문제는 주간 단위를 못 믿는 거지. 성관이를. 성관이가 얼마나 못 아우, 믿는 거고 기도수도 하신 양반인데. 투표값 까일까봐 걱정되는 것도 그러니까 있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진보 진영도 그렇죠. 그러니까 언급하기가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이게 투표값을 못 믿으니까 진보 진영에서 투표함 열잖아요. 최근에 누가 누구 찍었나 눈으로 보잖아요.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자투표 이런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이게 불신이 더 어려워졌죠.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복잡한 뭐 하이테크놀로지를 도입하자는 것도 아니고 요번에는 6시에 끝나는 건 좀 심하다. 예.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이게 법정 공휴일도 아니고 임시 공휴일이고 그럼 관공서야 의무적으로 쉬고 뭐 맞아요. 공공기업들 공사들이야 그렇지만 일반 사기업은 그것도 노조가 좀 입김이 있어야 경영진하고 협의해서 쉽시다 해서 쉬는 거지. 이게 중견기업 이하는 그냥 이제 오너의 맘대로 출근시켜. 그럼 출근하는 거란 말이죠. 그쵸. 지금 새벽에 일찍 투표하고 출근하든지 칼퇴근하고 투표하든지 칼퇴근은 불가능하죠. 6시인데. 예, 6시니까. 칼퇴근이 6시인데. 퇴근 준비할 때가 6시인데 꽝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하거나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다 와서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이 수도권 지역만 하면은 이 출퇴근 거리가 기본 1시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부천에 사는 사람이 지금 강남에 출근해 있는데 점심 때 어떻게 자기 주소지에 가서 투표를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조사가 나온 것이 투표를 안 한 사람을 모수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35%는 하기 싫어서 안 했다. 그러니까 난 놀러 갔다. 난 정치 싫어한다. 그러니까 무관심이다.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분들 빼고 65%는 졸퇴근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맞아요. 못했다. 그럼 적어도 그거를 해소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거죠. 지금 그쵸. 한 1,000만 명 가까이가 못 찍은 거잖아요. 안 찍거나 못 찍거나.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저는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백화점에서 일하고 나서부터 투표를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아, 그러겠다. 얘가 예. 10년 됐어요. 원래 그 일반 의류회사 관리직이었는데 영업 관리 하던 친구였는데 사무직이었죠. 예. 그러다가 그거 회사 그만두면서 백화점 판매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백화점은 시간 가는 것도 잘 모르고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계절 바뀌는 것만 알잖아요. 옷이. 맞아. 맞아. 계절별로 들어오는 요것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어찌됐든 백화점은 폐점 시간이 8시고 기본 보통 주말에는 연장하고 평일에도 연장하면 8시 반이 폐점이잖아요. 그때 마감하고 나오면 9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네, 투표하려고 노력도 안 해, 이제는. 그래서 10년 동안 투표를 한 번도 안 하고. 포기야, 포기. 베푼데.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청년연대 회장님의 안 찍었단 배포가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충격받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얘기를 듣고. 등잔 밑 쳐두었구나. 이럴 근데 수가. 생각해보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일하는 백화점이 서울에 좀 잘 사는 동네에 있는 큰 H모 백화점인데. 현대백화점. 네. 압구정동. 아니야. 목동. 목동 현대백화점. 여기 굉장히 커요. 예, 굉장히 커요. 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직원이 17,000명 정도 된대요. 와우.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 네. 총 수를 따지면 그 중에 정규직이 97명이다 이런 건 깨알 같은. 네, 아무튼 뭐.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 말고 나머지 만 얼마야? 7,00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관련해서 일한 사람이 그렇게 만 단위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다는 거 유통업계에. 근데 이런 백화점이 지금 뭐 전국에 몇 개며, 그렇죠. 마트가 몇 개며. 그렇죠. 이거 세면은 기본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투표 못한 사람들. 몇십만 나오겠네요. 집계가 되겠네요. 최소한. 어쨌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기자회견도 한번 했었는데 그 유통 서비스 일하시는 노조에서 나오셔서 발언하시는데 마트 일하는 직원들, 조합원들 작년에 처음 투표했다.
하도 이제 노조 이제 생기고 예, 좀 예. 이제 막 조직력이 되고 그러면서 막 투표 참여하자 이번 총선 때 꼭 투표하자 이래 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근데 주부들이 아침에 투표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애기들 보내야 되고 뭐 그렇죠. 이것저것 예, 하다 다 보니까. 알잖아요. 예, 제 한 몸 건사하고 나오는 것도 급급한데 거기에 집안까지 챙기고 애기 챙기고 나오려면 사실상 오전에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투표 이거는 사실 뭐 불가항력적으로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의 수는 세면 셀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년도 그래요. 저도 샐러리맨이지만 회사에서 작년 올해는 아니고 예. 작년 11.6에 이 박원순 서울시장 나경원 후보랑 붙었을 때 이 아침에 낮에 출근일이라서 바빠서 투표를 못 하니까 예. 저녁에 빨리 일찍 좀 나가서 투표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저녁에 시간 잘 체크해서 문 닫기 전에 투표하고 들어가야지. 그랬는데 한 6시쯤 되니까 한 5시쯤 됐구나. 미팅이 5시쯤 잡혀. 되니까 회식하자. 오늘 투표일인데. 그래서 이술 먹으면서 개표를 봐야 되는 거야. 나 지금 투표를 못 했는데 개표를 보러 가자는 거지. 해지니까 저녁 때. 거기 투표하러 가야 돼. 집이 대략 1시간이에요. 시내에서 저 변두리까지. 투표하고 와서 술 먹으면서 개표 볼 수도 없고. 야,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술을 안 먹고 투표를 했죠. 그리고 투표를 하고 귀가를 했죠. 그날 그 내가 안 찍었어 봐. 박 시장이 지금 안 됐지. 박원순 시장 그 선거할 때 보궐선거에서 투표 시간 8시까지 늦췄잖아요. 맞아요. 2시간. 그렇죠. 그 2시간 기간 동안 8점 몇 프로? 8.3%, 8.7% 정도 투표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8%. 많이 투표했어. 총 8%. 투표율이 48%인데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숫자가 그 사이에 늘어난 거죠. 근데 엄청난 결의를 하고 이런저런 개인 생활과 업무에 이 정말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여러 가지 뿌리들을 다 끊어내고 뛰어야 간신히 핵핵 투표를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자료 준비하다가 본 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기획관이라는 분이요. 손재권 기획관이시죠. 손재권 님이요. 네네. 이분이 뭐 기억해둬야 돼. 써놔야 되나? 그건 아니고. 저 꼭 2번 불러줘요. 나쁜 선물. 적어놔야 되겠네. 손재권. 예, 좋은 분이 이분이 아니었어?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방송에서 나오셔가지고. 재보궐선거 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8시까지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6시에서 8시까지 하는 사람 재보궐 했을 때 거의 없습니다.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니 8점 몇 프로 그 사람 숫자를 계산하면 그게 몇 명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래서 같이 나와 있는 이 도표를 보니까요. 이때 그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6시부터 8시 사이 이 투표율이요. 8%입니다. 6시에서 7시까지가 3%, 그것도 7시에서 8시까지가 5%대로 급격히 뛰어요. 그만큼 이때 투표율 급하게 뛰어가서 그렇죠. 퇴근하고 맞아요. 거의 막 달려가는 넥타이 부대, 하이힐 부대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걸 무시를 한 거죠. 전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니까 취재를 다 가잖아요. 자기네가 볼 땐 사람이 아닌 거지. 일부 우리 사람이 아닌 거지. 다루상들이 막 투표하러 가는 거야. 우리 사람 아닌 거지. 예. 일부 지역에 이렇게 선수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저희들이 갔던 데가 이제 나경원 쪽 몰표가 나올 지역. 뭐 이런 곳. 나경원 중구 지역. 뭐 이런 쪽. 그렇죠. 중구 이런 데 네. 투표소 몇 개 이렇게 가 있었는데 6시 넘으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막 오드리는 거예요. 막 네. 뛰어도 오고. 얼마나 무서웠을 것 같아. 자기가 볼 땐 이마에 전부 다 박원순 이렇게 무서웠겠지. 어떻게든 막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투표 취재할 때요. 투표소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사람들 잡고 물어보면 알려줘요. 뭐 나는 뭐 누굴 찍었다, 나는 누굴 찍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원순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낮 동안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부분 이제 투표 성향도 비슷하잖아요. 외모나 생김새 이런 게. 그쵸.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쭉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 좀 이따가 젊은 사람들만 오기 시작하니까 박원순 시장 이기겠는데요? 이런 보고가 왔어요. 중국에서 이길 것 같다고. 그러나 6시 좀 있으니까 전화가 오는데 사람들이 다 이마에 박원순 써 있어요. 나 박원순 찍을 거야.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 반대편에서 볼 그러니까 때는.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 때도 만약에 6시에 투표 종료였다 그러면 네. 우리는 지금 나 시장을 모시고 있을지도 그럼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8%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투표율이 60%로 끝나는 것과 68% 거의 네. 70% 육박하는 그 안에서 5만 가지 변수의 이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쵸. 지금 올 대선도
박빙인데 결국은. 우리 나 시장님 됐으면 아마 박빙이죠. 한강에 유람선 떠다니고 중국 가는 여객터미널 생기고. 아니, 아마 전국의 피부과가 아주 성공했을 겁니다. 아, 그분 공약 중에 압구정 성형특구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글로벌 성형특구. 진짜요? 진짜? 야, 장난 아니다. 대박이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정말 뒷담화인데 그 대학생들 호프 미팅 하는 데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한 대학생들 이렇게 한 6명,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옆에 남학생 무릎을 탁 쳐요. 네. 그러면서 그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네. 등록금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등급을 나눠서 그러면서 학생이랑 눈을 딱 마주치면서 이 학생 집은 좀 사나?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런 재수없는 사람이다 해서 이러면서 막 이제 자기 서울시에 대한 뭐 어떤 경제 발전 전망을 막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성형 산업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기 때문에 이 압구정 성형 특구를 국제적으로 발전을 시키면 신성장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저분이 시장이 되시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알겠네. 도대체 나경원 이 사람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판사 출신. 예, 예. 아무리 봐도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판사 출신이 보이진 않았는데 전공이 그게 아니야. 전공은 다른 데 있었어. 자기 전공을 그때 살리는 거지. 네, 성형 그죠. 성형, 뭐 미용, 뭐 이런 쪽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섬찟해요. 왜냐하면 제가 괜찮게 생겼는데 한 가지에 이제 오대로 나온다고 막 지으시네. 흠을 잡는다면 얼굴에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TV 그러시네요. 인터뷰를 네, 나가면 네. 어머님이 이렇게 TV 보고 바로 전화 와. 너 얼굴에 점 좀 빼자. 맨날 그게 이러시는데 도드라지거든. 또 카메라 저는 앞에 또 서면. 예. 신체발부 수지부모인데 어떻게 얼굴에 점을 빼? 저 같은 윤리 청년이.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나경원 씨가 시장이 됐으면 검열에 저는 걸릴지도 몰라요. 잡혀가서 너 얼굴에 점만 빼면 서울에 살지 마 이러는 거잖아. 얼굴 검열에 걸려. 서울 강제 추방 뭐 이런 거죠. 저도 저 몇 개 뺐어요. 뺐어? 미용 때문에 뺀 건 아니고 얼마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주에 안 좋다 그랬어. 아는 운명을 병원이 바꾸려고? 있는데 병원에 자꾸 가서 담배도 피우고 그래요. 한의원인데. 근데 모처럼 갔더니 이제 담배 필러 이렇게 그 골방에 약당실에 들어가가지고 한의원 원장이랑 이제 둘이 담배 피우는데 얼굴에 막 뭘 발라요. 이렇게 로션 같은 거.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러고 좀 있으니까 침대에 누우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레이저로? 점 빼는 레이저를 처음 사온 거예요. 시방. 해야 되잖아. 마루타. 그래서 연습. 이렇게 실습용? 레이저가 이렇게 오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게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처음 봤어. 눈을 가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몇 환자들. 개는 뺐어. 그래서 이쪽 왼쪽 밑에 점 하나 있는데 이건 도저히 못 빼겠더라고. 눈 바로 앞에서 레이저가 떨리니까 손 딱 잡고 여기까지 하시죠. 돈 좀 받으셨나요? 돈 어쨌든 좀. 이제 서울 무서웠어. 시민들의 피부가 다 뽀얘질 뻔했던 그 일이 무산이 됐어요. 그렇죠. 뭐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네. 좋은 건가? 아니 다리 박 뽀얘지면? 시장님이 하고 있으니까 저쪽 아니죠, 이제- 탈모대도 신경도 안 쓰이고 괜찮잖아. 어차피 머리 없는 분이 시장인데. 뭐 불리하네요. 쌍꺼풀 수술 휴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법안으로 조례로 내고 서울시 그게 인기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가능해. 조례로 갑자기 내면. 혹 땡기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요즘에 이제 투표 시간 연장 그 1인 시위를 좀 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어디서? 제 동네에서. 오. 네, 하고 있는데 행동하는. 이제, 1인 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몇 분 하고 같이 이렇게 투표 시간 연장 서명도 좀 받고 그러는데 진짜 행동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고 우리 행동대장 계속 어디가- 떠들고 있었어. 행동대장 술 먹고 있겠지. 네, 근데 이제 반응이 네. 이제 참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얼마 전에 뭐 70%가 찬성한다고 국민들이 네, 네. 나오는데 67.3%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그 근처에 뭐 붕어빵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막 사갖고 오셔서 실천의 재미죠. 좋은 일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주시고 이게 사인을 오실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사인 하시느라고 줄까지 서셔갖고 사인하시고 네, 서명. 그러니까 서명하신다고 네. 그래서 참 우리나라 이렇게 그 국민들이 투표를 정말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정말 못한 거다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체감적으로 느껴지더라 이거죠. 느껴지더라고요, 몸으로다. 그리고 이렇게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학교에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뭘 종이 쪽지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사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니? 그래서 불러갖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기특하게도 학교에다가 투표함 투표함을 설치. 설치하자고 학생들한테 사인을 동의서를 이렇게 네. 받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너무 기특해갖고 아이스크림 사줬습니다. 형이 진짜 기특하네. 배우 조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종이를 딱 받았는데 딱 보니까 이덕인 교수 물러가라. 이러면 니네 일로 와봐. 부채로 막 때려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조직된 거냐니까 뭐 이렇게 몇몇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좀 그냥 투표소가- 자발적으로. 투표소가 있어야지 투표를 하니까. 아, 대학생들은 정말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죠. 진짜로. 애들 예. 학생들 거의 자취하고 그럼요. 뭐 다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연극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투표날 같은 경우에도 연습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 덕인이 형네 동네를 지나가다가 길에서 이제 1인 시위하고 있는 걸 보면 보통 모자 푹 눌러쓰고 요즘 추우니까 파카 차림에 이렇게 피켓 들고 있잖아요. 예. 그 덕인이 형은 좀 남다르게 하지 않을까요? 소리꾼 시위. 부채 들고 하시까 봐. 부채 들고 개호라게 투표 안 하는 것들은 개호르라기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기자 직종도 투표하기 굉장히 어려운 직종 중에 아, 하나예요. 맞아요. 저희도. 저희는 보통 새벽에 하고 오라고 시키든가 아침에 이제 점검해보고 투표 안 한 놈 있으면 빨리 가서 투표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저희는 그렇죠. 아마 다른 다른 데는 언론사는 네. 안 그럴 거예요. 거의 투표하는 뭐- 사람 찍으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시부터 바쁘니까. 나가야 되니까 거기 좀 불만이 좀 많죠. 진짜 지난 총선 때 조매 씨가 예. 투표를 안 하고 낮에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왜 투표를 안 하고 사람 간을 졸립니까? 그랬더니 뭐 신분증을 회사에 놓고 갔다는 거지. 그리고 찍고 왔다 그래서 고생했다고 그랬더니. 맞아. 근데 지난 선거는 그런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투표를 안 하고 있었대요. 아침엔 못 하니까. 그러니까 예. 저녁에 이제 애 찾아가지고 투표를 하러 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언제 투표할 거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나경 선거 할 때. 아, 예. 맞아. 이번 대선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 사람이 그렇겠죠. 점검하는 거지. 아, 근데 진짜 소름 돋아요. 이게 우리가 만약 8시까지 안 했더라면 정말 우리가 성형특구로 될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공간, 다른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그럼요. 있었던 네네. 거죠. 이게 뭐 진짜 그 하루키의 소설 1Q84처럼 다른 세상이 될 수 있었던 거지. 덕인 형은 혹시 투표 안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전 투표하면 안 해본 적 없죠. 100%? 예. 형님도? 그래서. 투표를 안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다들 정치가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우린 다 민주 시민들이 모여서 방송하는 거잖아. 투표 안 한 적 있으실걸요? 이 주민투표, 아니, 그 뭐죠? 이 무상급식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나가셨어요. 그때 안 했죠. 당연히 안 했죠. 근데 웃긴 건요. 아, 그때도 할 뻔했네. 투표 머신. 너무 민주 시민이야. 투표만 있으면 가서 찍어야 돼. 근데 그때 왜 그걸로 호객을 했잖아. 네. 반대해도 좋으니까 네. 투표하러 가서 반대를 맞아요. 찍어라 이랬잖아. 맞아요. 투표율을 넘기기 위해서. 나쁜 투표가 어디 있냐고 이제 막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때도 나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투표하지 말자 이런 운동을 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6시에서 8시까지 투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7시에서 8시 사이에 나름 그 전보다 투표율이 많이 올랐었어요. 저녁 때? 그러니까 그때도 퇴근하고 가서 투표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있었다는 사람들은 거지. 해가 지면 투표하고 싶어지나 봐. 그러니까 이게 그 투표 6시까지 하는 게 4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농경사회 시절에 그죠. 그때는 뭐 해 떨어지면 일 끝나니까 그렇죠. 예. 어. 생활이 끝나니까 그 이야기 하시니까 생각나요. 오늘 또 그 이정현- 농경 시절이 생각나. 이정현 공보단장께서 정말 주옥 같은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하다 빵 터져가지고 말을 잊질 못했거든요. 그 그분이- 말을 옮겨 볼짝시면 네, 그러니까 투표 이게 우리 시골 뭐 섬마을 이런 데서는요. 투표 시간 너무 늦게까지 하면 밤이 되면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가로등도 안 켜지고. 가로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 투표하러 가고 이러면 너무 위험할 수 있다고. 그런 걸 다 배려해서 우리 선배들이 투표 시간을 6시까지 한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가로등이 많은 서울에서 범죄가 일어나요? 시골은 늘 평화로운데. 인구 대비가 다르잖아요. 저는 투표 딱 한 번 못 해봤어요. 그 시간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미장원 가서 파마하는데 이게 안 끝나가지고 그 머리를 쓰고 가서 해야지. 아이고 가야지.
매직 스트레이트 옛날 파마 있잖아요. 왜. 여기 어, 장발 매직? 시절에 몇 년에 몇 년에? 이렇게 땡기는 요즘 거 말고 옛날 이렇게 판 붙이는 거. 판 붙이는 예, 거 예. 그걸 아예 어머니 손잡혀 갖고 갔는데 아. 이걸 7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를 쓰고 어딜 가? 답이 없지. 완전 이거. 초기인가 보네, 매직 아, 상상이 안 된다. 처음 나왔을 때 엄마가 그때 손잡고 못했어요, 그때. 데려가서 아들 매직 스트레이트를 시켜주냐. 미리 아, 지금도 기억이 나. 투표소를 설치해놓지. 청원해가지고. 미용실 이용 고객들을 위한. 그래서 99.9%야. 영원히 그 투표 못한 기록으로 지금 남아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어머니가 투표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정치적 있어요. 지향이 달랐던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어저께 만난 대구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투표락 페스티벌 왔다가 내려가는 청년들한테 대구는 분위기를 잘 봐서 정 안 되겠으면 어떻게 투표를 낮추는 청년들을 어디 데리고 같이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맞네. 그때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때 저기 그 현모 씨라고 네. 출마를 하셨어요. 아. 맞아. 맞네. 어머니는 아들은 잡아놓고 당신은 가서 투표하고 오신 거지. 맞아요. 한 표라도. 야, 맞아. 이제야 깨달았어, 이제야. 깨달았어. 야, 이거 진짜. 어머니가 고단수. 와 이거 야. 모골이 성현한데 이거. 와, 반전. 이렇게 모자 사이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리고 7시간이나 사실 안 걸리는데, 이거. 그러니까, 7시간 동안. 일부러 내가 볼 때는 영양도 더 달라 하고. 미용실과 커넥션이 있었을 거예요. 그니까. 있었네. 보통 아무리 그래도 7시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륜을 무시 못하는 게 우리가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부그흐와 새누리를 지지하는 우리 부모 세대 설득을 할 때까지 하다 안 되면 뭐 동남아 여행 보내드리자. 그렇죠. 그것도 당일날 보내드리면 새벽에 찍고 나가시니 괜히 돈 며칠 쓰고 전에. 표 나오고 안 되니까 뭐 전날에 보내드리자. 뭐 며칠 전에 이러는데 오히려 계산은 어르신들이 더 잘하고 있을지도 몰라. 맞아요. 우리 저것들 어떻게 하면 투표를 못하게 할까? 이미 부재자 투표해 놓으셔. 아니, 말 잘 듣는 자식들은 데리고 가서 투표시키고, 말 안 들을 것 같은 자식은 미용실에 맨날. 괜히 외국 여행 보내고 돈 많이 드니까. 그냥 파마로다가. 그냥. 어르신들이 얼마 들어? 훨씬 더 이 지혜로운 생각을. 이렇게 머리를 8갈래로 해서 벽에다 박아놓으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 삭발하고 뛰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 집 장족에 발전했어요. 요즘엔 선거할 때 꼭 전화하고 누구 찍어주냐고 여쭤보시니까. 그랬던 어머니께서. 아유 많이 싸웠지 우리 집도. 진짜 웃기네요. 근데 이제야 알았다는 게 난 그게 더 웃기다. 아 나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네 그게. 근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투표 시간 연장은 지금 이제 거의 핫 이슈가 됐는데 우리 저 페스티벌도 하시고 네. 실제로 지금 오늘 우리 방송이 44일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번 대선에 그 44일 지나면 이 방송 없어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네. 낙곰수고 아, 애국전선은 특별히 헌정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애국하는 계속해. 방송. 저희는 막 네. 우리는 그냥 나라가 우리 스스로 좋아졌다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하면 되는데 네. 44일 동안에 이게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44일.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뭐 판단하는 마지노선은 11월 25일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해야 된다. 국회에서 어쨌든 쇼부가 네. 봐야 되잖아. 그쵸. 딱 네. 20일 남았네. 네, 예. 그렇죠. 이제 20일 남은 거죠. 이건 뭐 버티기죠 이거는. 아니 그쪽은 버티기겠지. 근데 이게 그 지금 오늘도 한번 그 행안위에서 네, 네. 붙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저쪽 새누리당은 어쨌든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법안 이거 처리하자고 이제 이러고 싸움이 나고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볼 땐 그냥 그 박근혜가 결심 안 하면 그냥 가는 거죠 이대로 그냥. 결심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결심 안 하시면 하면 계속 욕 먹고. 가능하다. 여야 합의가 하면 처리는 가능하다. 사실은 여야 합의보다 박근혜가 야 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에서 처리하면 하는 거예요. 네. 공주님 말이 뭐. 하지만 어쨌든 뭐 부그흐는 자기 지지자는 6시 이후에 올 일이 없다. 그렇죠. 우리는 아침에. 다 새마을 운동에 자녀들이 온다. 찍는다 이거잖아. 해지기 전에 와서 찍는 새벽경이 사람들. 울리면 투표장에 가는 거잖아. 그쪽은. 제가 엊그제 택시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국회 가는데 제가 택시 탔거든요. 근데 뭐 기자냐, 사무관이냐,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국회를 가냐? 그래서 그냥 뭐 회의가 있어서 간다 그랬더니 투표 시간 연장 이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투표 시간 연장 해야죠 이랬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얘기를 했대. 아니 박근혜가 이런 건 통 크게 좀 받아줘야 된다고. 그렇죠. 네. 이분은 새누리당 지지자인 거예요. 제가 얘기를 좀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거 받아줘야 돼. 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막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날 줄 알았겠냐. 그걸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냐. 나는 잘하고 있다고 본다 이명박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 그런 그건 분인데 네. 이런 분이 볼 때는 되게 실효성 없는 거 가지고 인심을 잃고 있다 그렇지, 생각하는 그렇지. 하는 네. 거예요. 지지자들은 지금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인데도 저 투표 시간 연장 좀 해줘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분들은. 우리도 지지자가 그러니까. 얼만데. 그러니까. 우리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런 걸 통 크게 받아서 자꾸 이거 꼬투리 잡히니까 가갖고 사람들한테 욕 먹고 통 크게 받아라 이랬다던 자기 부인. 전문가들 예측하는 게 51대 49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양보해서 표대결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불안하잖아요. 박근혜. 불안하지, 당연히. 불안하죠 당연히. 조금이라도. 사실 찬성하는 사람들이 67% 아까 67점 몇 프로 네, 네. 면은 사실 뭐 새누리당 그 지지자들도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절반 가까이는 뭐 그쪽 지지자도 연장하는 게 그러니까 어때서. 사실 반대할 논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지. 야, 뭐 먹튀 방지법이랑 어두워서 안- 묶어가지고 뭐. 어두워서 안 된다는 둥. 거기 불쌍하게 그 우리 이정현 열사께서 계속 삽질하고 계시잖아요. 선관위가 고생해서 안 된다는 둥.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선 삽질이지만 우리 열사 입장에선 임무 수행을 아, 매우 그럼요. 잘하고 계신. 근데 그분 장난 아니신데? 그러니까 이 요즘 동문서답과 최근 들어 최고예요. 야, 그 먹튀 방지법 딱 받자마자 멘붕되는 상황을 보니까 대단한데 전화 안 받고 막,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막 맞아.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새누리당도 웃기던데요. 회의할 때 그분이 안 계셔서 잘 몰랐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대위 회의할 때 안 계셔서 잘 몰랐던 것 이한구 같다. 의원 당의 당의 입장이 공식 아니다. 입장 아니었다. 뭐 또 부그흐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볼 때 나중에 그런 말 나올 것 같아요. 난 모르는 일이다. 아. 맨날 똑같잖아. 알고 보니 이정현은 우리 당원이 아니었다. 사실상 당원이 아니었다. 아니 오늘 나는 이 새누리가 복선을 하나 깔았어. 예. 앞으로 많은 정말 그 구설수 또는 필화 사건 이런 것들을 딱 차단하기 위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유재석이 새누리에 입당한 거예요. 김용만. 김용만하고 둘이. 동명이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막 확인을 해보니까 동명이인인데 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중에 어쨌든 문화예술. 유재석 씨도 계셨고 김용만 씨도 계셨어요. 아. 네, 동명이. 이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출처를 안 밝히고 이름만 해가지고 이미지 해가지고 트위터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누가?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새누리당. 우리 새누리당 김근태 얼굴이 그 고 김근태 의장 얼굴로 이제 MBC에 통합해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쨌든 사실이니까. 명예훼손이야. 어우, 씨, 무슨.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진을 이정현이 해서 또 뿌리면 헛소리를 명예훼손이야. 했다 그러면 그 이정현은 동명인입니다. 네. 누구인가요? 모릅니다. 이정현이 얼마나 많겠어. 이정현 1, 이정현 2, 이정현 3. 엄청나게 많은 이정현을 준비해놨어. 그렇죠. 가수 이정현도 둘이에요. 이정현 컴백했는데 요즘에. 네. 아무튼, 여가수 이정현. 이정현. 와. 네, 네, 그렇죠. 이정현 공보단장의 깨알 같은 멘트로 우리도 개 호루라기 아, 소리 하나 준비하셨다고. 투표 그래서? 호루라기 노래가 있어요? 네. 아주 이덕인 이덕인 공보단장. 새누리당 들어갔어? 애국전선 네. 공보단장. 지난주에 여기 안 나올 때 입당하고 온 거야? 저 공부단장입니다. 네, 직접 공보단장께서 공부를 좀 공보단장. 시원하게 한 곡 뽑아주시죠. 뭐 이정현 단장 공보단장이 뭐 이렇게 선관위원들 고생하니까 뭐 투표 시간 연장 말아야 된다.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페이스북에 패러디가 지금 난리 났죠. 트위터 뭐 이런 페이터래. 페이스 둘이 합쳐서 그냥 페이터. 페이터도 좋네, 페이터. 귀찮잖아. 네. 페이터. 하여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새누리당 공보단장 이정현 왈. 선거관 위원들 고생하니까 투표 시간 연장은 말아야. 이런 여들의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를 들은 국민들이 다 같이 한마디씩 하는디. 청년들 고생하니 군대도 없애야. 없애. 학생들 고생하니 시험도 없애야. 입시 공부 고생하니 태학도 없애야. 폐가 고생하니 숨쉬도 말아야. 검사 판사 고생하니 고소도 말아야. 기자들 고생하니 걸어다녀야. 의사들 고생하니 아프지도 말아야.
농부들 고생하니 밥 먹지 말아야. 불만씨. 부모님 고생하니 태어나지 말아야. 이정현 씨,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진퇴양난 되는구나. 이런 개호루라기 쉐토로비아 조카 18세 크레파스 이정현 열사야. 열사요. 나무꾼은 나무를 찍고 고3은 수능시험지를 찍고 민주시민은 투표용지를 찍읍시다.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조카, 18세, 마음에 드는데? 개호루라기 조카 18세 크레파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개호루라기 쉐토로비아 조카 18세 쉐토로비아? 크레파스. 개호루라기 쉐토로비아 조카 18세 크레파스. 요거 좀 유행어 요거 좀 밀어야 만들게 되겠네. 다음 주에 요정이 나레이션 해줘요. 인트로 때. 개호루라기. 조카 18세. 저번에 개호루라기 쉐토로비아. 쉐토로비아. 개호루라기 쉐토로비아. 조카 18세. 크레파스. 너무 착하게 욕을 잘하네. 근데 이게 보면 우리 이정현 열사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정현 열사의 한마디 때문에 정말 모든 직업,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이 뭐 정말 타인에게 민폐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는 부모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훌륭한 결론이 지어지는데 이정현이 쩌는 모시는 한 분은 그녀시잖아요. 그렇죠. 여왕을 꿈꾸는 그녀. 그럼 이정현 단장이 제일 위해야 되는 건 그녀니까. 그녀의 정말 이 무사한 일과 행복을 위해서는 출마를 안 시켰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힘들게 유세 안 해도 되고. 정답! 그러게.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저도 그거에 훌륭식하고. 보탰었어요. 저 트윗에. 뭐라고 쓰셨어요? 사과하고 해명하느라 고생하는데 출마하지 말아야. 정답입니다. 출마하지 말아야 이게 들어갈 뻔했구나. 박근혜 사과하고 해명하느라 그래 왜 고생하는데 그 힘든 출마하지 걸 말아야. 시켰어. 그러니까. 본인이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뭐 남들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걔가 왕이지. 본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으므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 내심으로는 안 나가셨으면 했는데 네. 사서 고생을 하신다 하니. 아니, 그 저게 이정현 공보단장이 성관이가 고생하니까 투표 시간 연장하면 안 된다 이 말에 이어서 이제 나온 패러디잖아요. 저 회장님 좀 그쵸. 저희는 발음을 명확하게. 왜요? 선관위. 성관이. 성관이라고 들려서 자꾸. 아우, 진짜. 왜냐면 선관위. 오늘도 보니까 저 발음이 흐트러지만 말이죠. 아니 촉수가 이 한쪽에 따로 좀 있으신 것 같아. 중년 변태. 감지하는. 아니, 제가 오늘 항상 방송이 그렇게. 이쪽 영역을 감지하는 촉수가 하나 그러니까 따로 저는 있으신 것 같아. 연예나 문학 뭐 이런 감지. 쪽을 보면 이렇게 좀 이 판타지 촉이 약간 감성적으로 가는데 네. 우리가 보도나 정치 이런 거 보면 퍽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훈훈한 사진 하나를 딱 봤는데 우리 한성교 의원이 한성교. 바로 주의해 주세요. 선교. 선교. 이뻐 자기 이뻐 이런 문자를 막 주고받는 걸 보면서 대박. 국회가 너무 훈훈한 거야. 한성교 의원이 사진 찍은 기자 제가 아는 후배인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사진 삭제됐잖아요. 압박받고 있대요. 아니 데스크에. 데스크에서 어, 당연히 날렸겠지. 근데 압박을 뉴시스 받아서. 사진이잖아요. 예. 공식 워딩은 그 독자들에게 항의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아. 공식적인 얘기. 아니, 그걸 왜 독자들이 항의를 하나? 독자들은 즐거울 텐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은 어. 너무 이 국민의식이 높기 때문에 야 이 사진은 정치면에 있을 사진이 아니잖아 예능으로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뻐. 이게 나그 뭐지 그거? 이뻐. 이거죠. 그거 저 무슨 유치원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XX 돼 있어가지고요.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정여사냐? 정여사. 정여사냐? 정여사. 야 그 이름 깠는데 정혜림이면 대박일 뻔했다. 대박. 야 너 전화 줘봐. 왜 그러세요? 이뻐는 많은데? 이뻐는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싸이 유나가 오늘 주제가 맞다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하든 일로 들어오는구나. 이분이 그런, 그죠? 저는 그런 역할은 그런 아니에요. 아니- 어딜 딴 데로 셀 것 같으면 여기로 그렇죠. 이렇게 딱 그렇죠. 주제를 잡아오시는. 블랙홀. 그리고 촉수를 또 한참 가 또 좋다고 또 막 떠들어. 한성교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어도 10달 동안 고쳐지질 않아.
고쳐지기는커녕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아니 그 대신 요즘에 이 지탄을 좀 받아요. 당신은 투더 코어 형님? 티파니 팬 아니냐. 예. 근데 매주 이 티파니 드립이 줄어들고 있다. 아. 처음엔 그렇게 티파니 하지 마라. 왜 티파니냐. 뭐 10분이나 티파니냐. 막 이렇게 욕을 먹었었는데 예. 요새는 또 이 듣는 분들이 좀 심심하신 것 같아요. 네. 티파니 관련으로는 특집으로 다음 주나 다음 혼자 하시고요? 577 가서 하세요. 야, 또 밀어내나? 아, 그래도 577 가셔가지고 좋은 댓글도 577 받으셨다면서요. 이제 팟캐스트에 올라가서 내가 아까 리뷰를 봤더니 말이에요. 애국전선에서 따뜻한 목소리로 많은 분들에게 위안을 주시는 최한웅님. 이게 뭐야, 이게? 반전, 함정. 종티 최한웅님이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종티 최한웅님. 세상에 그런 건 없는데. 종티. 네, 좀 더 노력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10달을 했는데도 지금 이 지경이에요. 이게 웃기네. 형님하고 한욱 형님은 이름이 헷갈리고 한욱 형이랑 나는 얼굴이 헷갈리고 얼굴이 반대로 이해되고. 네, 사람들이 그래요. 희한하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시죠. 맞아.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최한욱 씨냐고. 도대체 최한웅님은 목소리 미성이시라 가지고. 누구랑 비교하냐고 제가 버럭버럭. 서로. 아, 내가 좀 낫거든 그래도 객관적으로.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럼요. 그럼. 원래 당연하죠. 씹히는 거예요? 없으면. 네. 아니 그래서 아까 그 선관위가 거기서 했구나. 힘드니까 투표 시간 연장하면 안 된다. 맞아요. 이 얘기 이정현 님이 얘기하셔가지고 그 패러디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 뭐 이렇게 그렇게 힘든데 왜 태어났냐 이거까지 나왔으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한마디 더 거들어서 나중에 박근혜 후보가 100억 가치 있냐 그만한 가치 있냐 100억 든다는데 완전 불을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서명운동 아까 잘 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서명운동 되게 잘 되는데 그래도 그 정도로 잘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발언 나오고 나서 박근혜 후보 그 얘기 나오고 나서 다음날 그 얘기 나오고 난 날 저녁에 온라인 아고라 청원에 지금 100만인 청원운동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 10분당 100명씩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박근혜 후보 발언 나오고 나서. 덕분에. 그래서 한 10만 중에 5만은 박근혜가 땡겨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박근혜 후보는 이때 동안은 솔직히 대선 후보 나오시기 전까지는 나름 형광등 100개 아우라 뭐 이런 분이었거든요. 뭐 말해도 병 걸리셨어요. 이런 거밖에 안 하니까 되게 뭔가 좀 카리스마 있고 말 안 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대선 후보 하면서 본의 아니게 말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하면 그냥 다 폭탄인 거예요. 맞아, 진짜. 맞아. 그냥 스스로 지지를 막 셀프 디스. 그래서 장렬. 최민희 의원이 박근혜가 100억의 가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보도자를 하나 냈어요. 이게 4일자인가 그런데 그 경상북도가 박정희 생가복원에 331억을 쓴대요. 네, 그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그거 말고도 아까 얘기하신 그 뭐죠? 정수. 그거 씨가 어디 갔어? 내가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정수. 여기 있다. 정수 대회. 경상북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수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정수대전. 그게 정수장학회에서 주최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정수장학회가 대한민국 정수대전을 주최를 하는데 미술 쪽. 정수대전.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저기 박근혜 제사예요, 제사. 박정희 제사. 깜짝. 바로 잡혀갈 뻔했어요. 박정희 제사. 정정합니다. 정정. 제사. 그래서 병풍 쳐놓고 그 친척들 뭐 제주도 말로 괜당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 사진 봤어요. 그런 제사 이렇게 지내는 거. 그 엄청 저기 화려하게. 왕족 제사 네, 지내듯이 네. 의관 다 갖추고 이렇게 제사를 하는데 뭐 종교야? 그게 2007년부터 13년까지 5억 800만 원을 썼다. 그러니까 7, 8, 9, 10, 11, 12, 13 하면 대충 1년에 한 8, 9천만 원씩 쓰는 셈이죠. 제사 한 번에. 대박이다 진짜. 제사상이 무엇이 금으로 만들어졌나? 8천만 원짜리 제사는 어쩔 거야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에서 본 것 같은데 금을 이렇게 김을 만들어서 올리고 막 그랬나 보다. 황금을 녹여서. 그 씹어먹나 그거? 소금 대신 금 파라오네 뿌리고. 파라오. 파라오. 어딘가에 그 피라미드도 해놨을 거야. 금맥기로 다. 금으로. 대박이네 진짜. 그럼 여기 그 구미시는 또 여기 돈을 또 때려 박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생가 공원화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박정희 생가 바로 인근에 박정희 공원을 만드는데 국비 396억 원, 도비 119억 원, 시비 227억 원. 그러니까 대충 합치면 한 800억 정도 되는 거죠. 진짜 쉣도르비하다 진짜. 아니 진짜 조카 크레파스. 진짜 100억
야,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억이 껌값이네, 껌값. 큰 돈인 것처럼 얘기하고 가치 있냐 그러니까 그게 뭐 콧등으로 들려야지 아니 콧등으로 아니 그게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레토릭에 좀 혹할 수 있는 게 예. 이 예전에 투표 시간 연장 얘기가 나왔던 초기에 예. 성의가 있어봐라. 네. 맞아요. 그런 얘기 그것도 문제냐? 이재명 성의의 문제다. 후보단장. 그것도 이게 이제 열사 이재명- 발언이 있었어요. 네. 열사가 초기에 그 얘기를 해서 대단해. 이거를 대부분의 나이 든 사람들은 약간 찔려해요. 네. 아, 그렇지? 성의만 있으면 내가 낮에 뭐 외출을 하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던 뭐 퇴근을 조텔에서 빨리 가던 시간 안에 12시간 내에 찍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2시간 더 늘려달라고 하는 건 이건 또 너무 좀 이 불평분자 예. 혹은 좀 또 이 트집 잡기 좌좀 아닌가 좌좀. 하는 이제 생각이 얼핏 드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투표가 뭔지, 예. 이게 투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철학을 망각한 행위예요. 그게 그렇죠. 이 투표라고 하는 게 국민의 유일한 주권 행사야.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 처음에 딱 보면 뭐 모든 이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돼 있지만 국민은 주권을 행사한 기억이 없어. 아무리 봐도. 그건 다 누군가가 행사했는데 권력을 쥐고 있는 다만 그를 뽑을 때 한 번 투표할 뿐이고 그때 주권이 나오는 거고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에게는 총과 같은 거죠. 한 번 딱 행사할 수 있는. 한 번 행사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찍은 쪽이 나오든 반대쪽이 나오든 또 5년을 우리가 지난 정부처럼 또 이게 감내하면서 그래 그날만 와봐라. 근데 그날 또 깜빡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5년이 또 슉 가는 거잖아.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성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기 위해서 직장쯤은 관둬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지. 아 그런 거야? 그 정도 성인이 있어야지. 뭐 이런 거. 아니 뭐- 성의의 정도가 상당히 큰 거였구나. 그런 거. 그런 12시간 거죠. 내에 잠깐 나갔다 오는 게 아니고 뭐 백화점 다니시는 분들 뭐 하루 종일 있으신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직장 전업을 좀 할 관두고. 정도의 그죠? 약소한 그쵸. 성의? 투표 있을 때마다 회사를 그러니까 관두고. 우리 내 식구를 굶겨야 할 그 정도의 성의. 그죠? 그런 거. 아시는 그 정도는 분들은 성이 있어야 아시는 분들은 표를 다 한번 찍지. 아시는데 뭐 큰 성의였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머리가 나빠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이게 다른 나라의 투표 시간 뭐 다들 이렇게 많이 아시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15시간이죠. 그게 이제 평일날 하긴 하는데요. 평일날 하긴 예. 하는데 그래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10시까지. 네. 사실 평일이라 해도 밤 10시까지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거의 뭐 못할 사람 없죠. 밤 10시까지 하면 이분들 굉장히 위험하시겠는데요. 밤길 그러니까 깜깜하시겠는데? 네. 맞아요. 특히 영국도 밝지 런던은 않아요. 여기가 암흑 범죄의 도시인데. 맞아요. 밤 10시까지 투표하면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에마 부인 틀 거야. 7시부터. 명장 영화 이런 걸로.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표 못 이게 하게 하려고. 주마다 시간은 똑같은데 주마다 약간씩 달라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8시.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뭐 시간은 둘 다 13시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뭐 일본. 앞에는 시작하는 거는 좀 늦지만 예, 8시. 13시간이죠. 어쨌든 8시. 뭐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15시간, 스페인 같은 경우도 11시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제일 좀 짧죠. 전 세계적으로다가 예. 제일 짧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세계적인 뭐 이렇게 국제화 세계화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그 각하께서 얘기하시는 오늘 뭐, 페이스북에서 예.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긴 게 있어. 세계 1위야. 노동시간이요? 막대 그래프가 네. 노동시간이더라고. 노동시간, 노동시간은 여전히 세계에서 그렇죠. 제일 길고 네, OECD 국가 중에. 그리고 이제 이 투표 시간을 이렇게 그냥 짜리몽퉁하게 왜 만들어. 이렇게 글로벌 하질 못하지, 마인드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함정이 있는데요. 투표 시간 관련해서 얘기할 때 휴일이니까 예. 박근혜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그 휴일이 어떤 휴일인지 구분 못하는 거 보고 좀 되게 황당했는데 구분을 그분이 하고 얘기한 거 구분하는 게 아닌가? 구분 별로 없어요. 못하시죠. 구분하는 게 별로 없다. 그건 뭐 그러니까 이게 휴일이라고는 하지만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급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월급 받는 임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출근하는 그렇죠. 날이라는 게 나와라 함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와라 함정. 그러면 나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휴일이라고 하지만 휴일이 아닌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아까 성의 문제 나올 때 네. 깜빡 실수하면 아 그렇지 내가 늦잠 자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디굴디굴 TV 보다가 애에게 투표 안 했네 아이고 문 닫았네 뭐 이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의가 사실은 아침에 이 도시 생활에서 샐러리맨들 생각을 해보세요 6시에 눈 뜨고 7시 전에 나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제 이 지옥철에서 지하철 타고. 시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넥타이 좀 풀고 자리에 앉아서 열나 일하고 점심 먹고 저녁 하고 6시 칼퇴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없죠. 7시, 7시 반에 밥 안 먹고 퇴근하면 좀 일찍 들어가나 보다. 그렇죠. 이런 거고. 웬만하면은 이제 저녁도 챙겨 먹고 야근해. 여차하면은 특히 IT 노동자들 이제 철근, 철야 밤새야죠. 근무에, 네. 밤샘 근무에 이러고 있는 건데 그 쳇바퀴를 돌고 있는데 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당신이 유한계급이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임시공휴일인데 내가 하는 거보다 잠을 덜 자든가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념상 보면. 근데 이 글로벌 시대에 공주님께서는 글로벌을 좀 아시긴 아세요. 어떻게 자극해야 되는지를 이 틈새를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웬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외교가가 지금 발칵 뒤집혀서 이제 자기 나라 내 커밍아웃을 막 하잖아. 우리나라는 공휴일입니다. 이런 거. 우리는 15시간이에요. 그러면 공주님 뭐라 그러냐면 공휴일은 우리나라 얘기고 너네 나라는 할러데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공휴일하고 다른 거야. 그 할러데이야. 뭐 이런 거지. 그건 완벽하게 구분하시네요. 그렇지, 그렇지. 별로 여태까지 구분 유신공주가 못하시는데. 쭉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양반 진짜 공주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뭐 병 걸리셨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툭툭 내뱉는 얘기가 어쩜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를 수가 그러니까 있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헌법 첫 조항에 나오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이 몇 년에 한 번 행사되는 그 날에 2시간 시간을 그 다수 유권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100억의 가치도 없는 일이고 자기 아버지 제사 모시는 거는 몇 천억을 써도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녀의 중심 가치관이 뭔지는 명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짜리 제사상을 하려면 이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견적이 나오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 뭐, 다 금을 입혀. 금두른 김 이런 거. 그런 게 팔어 그런 거? 만들면 되죠. 그거 판다고 누가 사나요? 카메라를 줌으로 잡아야 되는데 딱 이렇게 제사상을 훑잖아요. 예. 그 굴비의 눈에 다이아가 박혀요. 브라보! 비늘 하나하나가 비단인 거야. 그렇지. 막 끝나네, 끝나. 그럼 뭐 저기 심해 그 뭐 바다상어 이런 어떤 지느러미 이런 거 올라오고. 이제 뭐 제삿날이면 이제 뭐 명절 삼아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뭐 좀 풀고 이러시겠지. 원래 옛날 왕 뭐 이런. 설마요. 그 삼아서 11조 걷듯이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뜯겠죠. 아니 아이 사실 하겠죠. 조직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제사에도 오셔야 되고. 축구 배고프던 시절에는 제사하면은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밥 먹고 가고 뭐 그런 거 하긴 했었잖아요. 거기에 돈 많이 예. 쓰겠지. 요즘에 뭐 그 이제 친박 집회를 본 사람들이 저건 마치 사교 종교 집단의 부흥회 같다. 예. 시발단 뭐 이런. 무슨 뭐 교수라는 직분을 가진 가장 이제 이 이성과 논리에 발가할 분이 나와서 무슨 이제 저 박정희에 대한 이제 이렇게 회고를 마치 이제 제사 때 그 충문처럼 읊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광경이 무시무시했나 보더라고요. 아니 이름도 그래요. 대한민국 정수대전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냥 벌써 제사- 수상해 이름부터. 음력으로 제사 이러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말 쓸 수는 없겠지. 잠깐만 이게 11월 14일이면 제삿날은 아니구나. 엄밀히 말하면 생일인가 보다 생일. 11월 14일? 예. 아, 그래요. 제사는 그죠. 20. 그럼 탄신절 되는 거예요? 탄신절. 그러게. 선생님 생일상이네. 탄신제, 그럼. 탄신제. 생일상. 예. 아. 제사상이 아니고.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생일상으로 1억씩. 그러면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 생일상으로. 그럼 그 지난번 방송했을 때 형님 그 말씀하셨던 그 금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현금 주고 딱 이런 세뱃돈. 집안들의 어떤 뭐 탄신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 집안이죠. 그리고 이제 이 조상의 은덕으로 이 저 권력과 기득권과 이 부를 이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을 잘 모셔야 되고 이 올해는 좀 그런 얘기가 없다. 근데 이 종편 중심으로는 예. 또 이 역술인, 풍수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뭐 관상을 보니 누가 뭐 용상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죠. 네. 요새도 그런 게 굉장히 믿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또 솔깃해서 이제 본다고요. 예. 또 신문 지면에도 많이 그런 게 실리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유명하다는 도인이 나와서 이제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김종필 씨는 대권을 결국 못 잡아보고 2인자만 하다가 뭐 이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꼭 무슨 뭐 신동아 혹은 뭐 월간중앙 그거 나오죠. 저 조선 이런 데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 반복 학습을 시키거나 예. 이게 이 재생산을 시키는 것 같아. 계속. 그것도 이제 이 그 보수 언론지들이 근거 없는 얘기들을.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약간 찔린다. 왜냐면 덕인이 형이 지난번에 역술인 얘기를 되게 재밌게 해줬는데 지난주에 안 계실 때 그 얘기를 우리가 한 번 더 했거든. 왜냐면 위경수 여사가 박정희한테 시집가기 전에 당신은 두 번째 처의 자리로 들어가야 대박이 납니다. 뭐 그랬던 얘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 근데 형님이세요?
당연하죠. 모든 사람이 다 형님입니다. 젊어 보이려고. 호칭이 다 형님이에요. 젊어 보이려고 그래요. 저는 아직 10대이문이다. 깜짝이야. 네. 이런. 네. 저 갑자기 조카 크리파스 나올 18세까지 뻔했어요. 이런 거 나올 뻔했어요. 야, 족보를 좀 얽었다고 욕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도 보수 집단이야.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끼었어? 정신 연령으로 쳐줘야지. 네, 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네. 뭐죠? 무슨 얘기하다. 우리 또 꺾이는 거야. 아니, 좀 아까 얘기하다가. 투표 시간 나라별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 이렇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서 그 수준에 안 맞는다 이런 것도 좀 문제이긴 한데, 아무리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투표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투표하는 사람이 많으면 전 늘려야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실정에 맞게.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노동 조건이 안 좋은 거라 회사에서 투표하러 간다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불안정한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투표할 것에 대한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비정규직 비율이 지금 보면은 정확히 반비례해요. 투표율과. 지금 최근 몇 년간 민주노총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그 최근 몇 년간 투표율 떨어지는 것과 비정규직 증가율이 정확히 반비례하는 투표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우리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서 이게 비교의 문제는 아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 실정에 맞아야 되고 가능한 한 특히 이제 선관위, 네. 정부 어쨌든 거버넌스 시스템에서는 많은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고 그 문호를 더 널리 넓히는데 이게 공력을 들여야 되는데 네. 지금 저는 오늘 해림요정이 기특하게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네. 이런 제가 날이 준비했어요? 없거든요. 어머, 아, 저 원래 그래요. 원래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저 원래 그래요. OECD 평균으로 보니까 71.4%인데 호주는 투표율이. 투표 안 하면 벌금 내야 되니까 그렇죠. 94.9%, 95%. 종북 나라예요, 네. 여기. 종북. 호주는 종북이지. 종북이에요, 종북. 네, 호주는 그렇죠. 종북이 맞고요. 어디 이 94.9%. 자, 독일 78.4% 종북 확정. 프랑스 71.1% 거의 종북. 네. 뭐 여기는 다 지금 공산당이나 이제 유로 커뮤니즘 또 이제 사회당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그렇죠. 자, 미국만 해도 우리 각하가 좋아하시는 미국 68.9%. 핀란드랑 비슷하네요. 68.3. 그리고 떨어져서 이집트 65, 일본 62.6, 우리나라는 이제 평균이니까 이건 56.9%. 그러니까 OECD에서는 꽤 후진국에 속하는데 우리보다 더 후진국이 있어요. 스위스가. 스위스 46.8%인데 스위스는 작으니까 여기가 직접민주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사실 투표율은 그리스처럼.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스위스는 직접민주제. 어느 놈이 돼도 큰 상관이 없는 나라야. 우리처럼 목숨 걸고 투표를 굳이 하지 않아도. 아, 여기는- 근데 이게 문제가 일본이 62.6%고 우리나라가 56.9%잖아요. 이게 이제 평균 투표율인데 그러니까 우리 축구할 때도 일본한테 지면 무지 열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진짜 문제가 좀 있네 이런 맞아요. 거. 아니, 예, 근데 그런 것도 일본한테 지니까 열받는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상당히. 이건 엄청난. 상당히. 일본한테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일본 굉장히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나라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정말 맞아요. 무관심한 나라, 투표 안 하는 나라. 근데 일본보다 못하다는 건 진짜 우리나라 굉장히 정치에 관심 많은 나라거든요. 그렇죠. 뜨거운 나라인데 우리는. 못하고는 있는 거지 우리는. 아니 미국도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어요. 대체로 이 기층 민중들을 보면. 미국은 사실 뭐 간선이니까요. 뭐. 근데 이게 거의 70% 육박인데 우리랑 거의 이게 얼마 20% 차이가 나네. 야, 이거는 진짜 이거 각하가 이걸 아실 텐데 왜 이러셨을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투표하면 빨갱이 뭐 이렇게 찍어져 있으니까. 좌좀 요즘에. 좌좀. 그러니까 투표를 제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종교 청년 단체들 얘기 들어보면은 종단의 청년들한테 투표하라고 투표 독려하는 것도 조금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투표로 독려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지, 진보적 주로 성향. 이 불교나 자유민주주의 기독교나. 우파의 느낌인데 투표하라 그러면은 왠지 좀 이 유물론자 좌파 같은 느낌. 아니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투표하지 맙시다 그래요? 우리 투표하지 아니, 말고 그날 놀러 가. 말을 꺼내지 말라는 그렇게 거야. 얘기하진 아예. 않지만 교회 쪽은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지금 왜 그 청춘계 투표를 하냐 소개팅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 3.1교회 그 이름도 마치 3.1 정신을 계승한 것 같아요. 민족주의 계열 같은 이 3.1교회에서 여 자매들의 사진을 실어서 이 전도를 한답시고
이 소개팅 하러 교회 오세요. 그러면서 교회 뭐야, 오빠. 그게? 그래서 지금 찌라시 돌려서 몰라요? 진짜? 대박 나서 지금 저 네이버 검색어 1위 찍었어요. 3.1교회가 며칠 전에. 그래요? 여자 신도들 사진을 찍어서 돌린다고요? 소개팅 할래 물음표가 뚜껑이고 이게 열어보면 핑크색으로 여성들 한 40명 이렇게 사진 있는 게 있고 남자용으로도 이제 이거 파란색에 남성들 사진 한 40명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소개팅 할래 이렇게 물음표에서 전단지 뿌려가지고 그게 이제 지옥이네, 정도 지옥이네. 모래를 빚었지.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 간 지 꽤 수년 되는데 요즘에 혹하고 있어요. 가려고. 네. 사장님 거기 청년부, 청년부, 중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청년부 말고 장년부. 남신도회, 여신도회를 합방시켜야 된다니까. 왜 그건 안 해? 그러니까 다 나이트 가서 영혼들이 썩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죠? 네. 그러면 교회 가서 우리 양지로 부비부비를- 끌어내야지. 그렇죠. 할 말은 아니지만 저출산엔 도움이 좀 되겠네. 아 저출산에 그렇겠지? 투표율엔 도움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왜 꺼낸 거야 또? 아니 소개팅은 좋은 거예요. 자꾸 앞서가지 마. 저출산까지 연결이 되면 안 되지. 아, 무슨 말만 나오면 그냥. 아 왜? 누구야? 멘붕에 빠지게 되네요. 누가 시작한 근데 거야? 우리 이건 방송 언제까지예요? 되는 만큼. 저 할 말이 없어질 때까지. 대충 한 1시간 24분 슬슬 뭐 마무리도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결론으로 달려볼까요? 그러게요. 뭐지? 결론이? 오늘 게스트시니까 결론도 쭉쭉 뽑아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 막 궁금한 멘붕 게 상태. 아니 무슨 뭐냐면- 게스트한테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우리 원래 그래요. 게스트를 쪽 빨아먹고 아니 성이 문제 사실 되게 기분이 나쁜 말인데. 성의 문제. 네, 그 성의 문제. 그거에 제가 일단 딱 처음에 딱 열이 받았죠. 성의가 없다. 너무 뭐랄까 그 옛날 관료식의 그 오만한 태도가 딱 느껴지는. 그러니까 나는 멘트인 군림하는 거예요. 자고 너희는 와서 복종해야 니네가 하는 와서 자고. 찍어라. 이거지. 우리가 정한 시간 내에 와서 찍어. 그렇지. 뭐 이러지.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거고 국민들의 뜻을 받으러 자기가 가야 되는데 원래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한다는 근대 진정한 정치라면 현대 정치라면 근데 아직 되게 봉건적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니네가 와가지고 찍어라 이런 거지. 우리 아니, 시간에 맞춰서. 저는 사실은 이재용 공보단장의 그 초기 발언은 저는 되게 훈훈하게 받아들였어요. 성의 문제다. 왜 안 이해했어?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 올레! 막 이러면서 드디어 저 당이 우리가 새누리당 그러더니 성의 문제다 그러는구나. 오 이제 할 말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구만요. 네. 아니 타워 팰리스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동사무소가 자기 건물에 있잖아요. 맞아요. 주민센터가. 투표소도 거기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찍고 올라가면 돼요. 이 사람들은 맞아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람들인데. 그분들 성의는 아주 쉽죠. 최근에 투표소 많이 바뀌잖아요. 동네 투표소 어디 무슨 지하 주차장, 무슨 이름도 어린이집. 모르는 건물 뭐 이런 데로 옮겨놓고 또 디도 접속도 안 돼. 막 이러면서. 디도스. 어. 아 진짜 그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우리는 진짜 정글숲을 헤쳐서 투표하게 만들고 시간에 쫓겨서 이 새끼들은 투표 못하게 촬영동원해서 터널막을 터널도 생각하고 막고. 이 새끼들 씨. 아니 어떻게 터널 막으면서까지 저런 얘기를 오프라인으로도 터널을 막고 온라인으로도 그걸 또 이 터널 뭐 막으려고 투표소 못 중앙당에서 찾게 돈 하고. 쏴주잖아요. 이 미친놈들은. 아, 그래서 정말 대단한 성의 놈들이야. 보이려고 저희가 어제 비 내리는데 그 행사까지 했잖아요. 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성의를 보였는데. 그랬던 새누리당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는 24시간 투표하게 해줘야 된다. 친박 맞아, 그랬던 맞아. 적이 있죠. 의원들이 예전에 양정래 의원이라고 친박연대 네. 그 비례대표 1번인데 그 저희 뇌물공천 그땐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궁금해서 거죠. 그때는 나 진짜 자기들이 한번 유리했을 물어보고 때. 싶어. 아니 근데 더 기분이 나쁜 게 그때 법안이 그게 24시간 투표였나 뭐 네, 그랬던 24시간. 것 같은데. 24시간. 아니 문제는 선관위원들 힘들어서 어떡하지? 그게 어쨌든 그 친박연대에서 올리건 누가 올렸건 진보적인 안이 나왔으면 민주당 쪽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뭐 마사지를 해서 뭐 투표 시간을 좀 줄이든가 해서 뭐 16시간 7시간 정도 합시다 해서 합의 보고 법사위 통과시키고 땅땅땅 해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왜 안 했냐고 왜. 그런 좋은 찬스들이 있으면. 그때 그걸 해버렸으면 그렇죠. 그 이후에 그때만 해도 그 친박연대하고 한나라당하고 대충 이제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풀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사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이제 정치적인 선거가 벌어졌을 때 예. 투표율이 높아서 민주계열이나 진보계열이 졌다라고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 같아요. 할 수 없죠. 그렇죠. 투표율이 90% 이상 나왔는데 졌다 그러면 정말 그건 정책에서 밀렸거나 그렇죠. 정치를 제대로 못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성의 문제. 지난번 대선처럼 63% 정도 나오고 이명박이 이긴 거는 너무 억울한 거지. 5년의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정말 24시간 투표는 하다못해 이제 허경영 씨가 발의를 했더라도 이건 합의를 해주자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투표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설사 우리 부그흐가 발의를 했더라도 그거는 여야 합의해주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쵸. 싶어요. 걔는 그러니까, 안 하죠, 근데 공주님은. 할 말이 없으니까 새누리당에서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정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실 투표권 그래서 보장하는 문제는. 올해도 궁금한 건, 그러니까 이 실천 가능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8시 투표 혹은 또 뭐 9시 투표, 2시간, 3시간 연장 얘기가 나왔겠지만 굳이 투표 연장 운동을 세게 우리가 한다면 꼭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을 두는 것도 큰 의미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최대한 가능한 한 많이 네.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원론적으로 본다면.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것을 대선 전에 가결되는 걸 보고 싶은 것이 예. 지금 현재의 염원인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야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버티기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11월 5일, 이 현실적으로는 11월 25일 이제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는 예. 이것이 처리돼야 이제 실현 가능하다. 20일 싸움인데 회장님은 어떻게 이제 저희를 이끌어 주시렵니까? 회장 아닌데요. 대표님. 대표님. 아, 그렇지. 왜 갑자기 기업 총무가 저희 그런 거 돈 만나 좋아해요. 보여, 돈 만나 보여. 각종 택 이런 거 좋아해요. 뭐 해라, 뭐 원래 택은 서명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때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은밀하게. 우리는 공개적으로 제가 때려요. 은밀하게 제가 드릴게요. 아, 은밀한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은밀한 거. 파악을 너무 잘하시 지금 은밀해서. 파악을 너무 제가 잘하시 전화번호 네, 찍어드릴게요. 은밀하게 제가 예. 암호로 전해드릴게요. 못 알아들어. 은밀하게 애매한 문자가 올 것 같아. 일단은 뭐 혼자서 민주당이 즐겨라. 1,300만 서명운동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왔는데 나왔었죠. 지난번에 한 열흘 사이에 폭발적인 반응으로 공주님이 한 5만 땡겨 주셔가지고 10만 명 국민 청원 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국회 접수를 했죠. 그래서 접수됐어요? 예, 그렇죠. 오. 접수했죠. 11월 1일 날 접수했고 11월 25일까지 끝까지 한번 이거 계속 해보자 청원 운동을 예. 이렇게 단체들이 좀 논의하고 있어서 진짜 100만 서명 해보자. 와. 지금 온라인 아고라 청원이 100만으로 돼 있거든요. 예. 거기도 계속 온라인에서도 받고 예. 오프라인에서도 받자. 음. 그리고 얼마 전에 뭐 통합진보당 이제 이정희 후보도 선대위 발족식에서 투표 시간 연장 문제가 진짜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촛불에 본격적으로 좀 결합을 하셨고, 뭐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대선 후보들이 뭐 안철수 캠프에서도 뭐 A 투표 예. 좀 합시다. 8시까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좀 운동을 했고. 튀어요. 네. 다들 9시로 맞추고 있는데. 그래서 훅 튄다 내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뒤늦게 출발하시면서 튀시기는 나이는 좀 예. 이상하니까 카피 때문에 A시 된 거야. 할 수 없이 A.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코멘트를 내고 있으니까 저는 좀 진짜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전에 돌입해가지고 박근혜 후보 측에서만 동의가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야권 뭐 국민 일반 전체적으로는 다 연장인데 예, 그렇죠. 일반 유권자들의 조사도 그렇죠.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런데 오직 박 후보와 측근들만 지금 거부 그렇죠. 반대하고 더 정확히 있는 얘기하면 거잖아요. 박근혜 한 명이에요, 한 네. 명. 그러니까 박근혜만 찬성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표가 주장하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정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네, 그걸 위해서라도. 그분의 국민은 선진당 통합으로 다 끝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우리 국민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처음에는 사실 이거 시작했을 때 되겠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민주당도 대외적으로 말은 했어도 별로 안 움직였어요. 예. 그리고 뭐 청년 단체들 좀 나와서 매일 촛불 집회하고, 집회하고 촛불 1인 시위하고 들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조금 붙고 이게 이제 확장된 거죠. 10만 청원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10만 청원 되는 거 보니까 이거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야당들이 다 좀 단합해가지고 좀 나서면 제가 볼 때는 되지 않을까. 예. 그럼 촛불 집회는 주말마다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일단 청년들이 매일 하던 거는 예. 불금 촛불로 금요일로 바꿨는데 이번 주부터. 이번 주부터. 예. 근데 보니까 진보연대가 11월 9일부터 농성을 들어간대요. 예. 투표 시간 연장. 예. 투표 시간 연장 요 문제를 위해서. 대한문인가요? 장소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미정. 예, 장소 청계 미정. 아니면 대한문 예. 뭐 붙일 어쨌든 것 택은 같은데. 또 따로 연락을 어쨌든 이제 주시겠습니다. 금요일은 촛불 집회하고 술 먹는 걸로. 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 되겠네요. 농성도 있기 때문에 농성장이 차려지게 되면 아마 매일 뭔가 촛불을 들든 뭘 하든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행동대장이 또 나올 때가 됐네. 아마 네. 거의 가 계실 것 같은데. 술 먹으면서 촛불 들고 고량주를 불쇼를 하겠지. 자, 보러 갑시다, 우리. 네, 오세요. 네, 꼭 우리 오세요. 언제 좀 날 짜가지고 날씨가 좀 춥긴 한데 이거, 거리에서 좀 합시다. 연장 챙겨가지고 녹음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네. 연장? 이거. 우리 연장이 연장 계속 챙겨서. 나와서. 거의 미리 좀 협의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네. 그래요. 네. 오늘 연장해요. 연장 원하면 500원. 100원, 300원 다 받아줘. 네,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깡통 들고 가니까 본대 방송. 그러니까 혜림이 500원, 그럼 우리 300원, 200원 이렇게 이제 에코를 쳐줘야지. 괜찮다. 수고 많은 방송. 네. 생일상 한 번에 몇 억씩 쓰는 건 아깝지 않아도 국민 한 명당 300원 드는 투표 시간 연장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이 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개호루라기 쉐트루비아 조카 18세 크레파스 같은 분들. 네. 6시 이후에 투표하는 사람은 아예 사람으로도 계산해주지 않는 이런 분들의 말 같지도 않은 말. 우리가 애써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투표 한 번 하려면 성관이 디도스, 터널 디도스 다 뚫고 그야말로 정글을 해치고 직장쯤 잘릴 각오도 하고 그래야만 하는 이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우리 국민들. 하지만 이제는요, 이런 죽일 놈의 의지가 없더라도 마음만 있으면 마음 편안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만들어주자고요. 단 500원이만 있으면 됩니다. 500원이요? 500원. 400원, 300원, 200원. 적박대전을 44일 앞둔 11월 5일 저녁 5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500원. 눈이 빨개, 너무 무서워. 잘 자요. 와.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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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로 네. 이제 고정으로 제가 투입해요. 괜찮은데? 제가 전화 드릴게요. 나오시지 말라고. 나오시지 말라고. 최한웅님 빼. 일본은 FTA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익 없는 체결이기 때문입니다. FTA에 희망을 걸었던 멕시코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FTA에 많은 준비를 했지만 미국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FTA의 노예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도, 미국 아메리카. 정부 당국은 국민을 속이고 졸속으로 FTA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노동자, 농민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한미 FTA. 이젠 우리가 만든 영화, 우리 쌀이 오른 밥상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 FTA가 체결되면 대한민국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